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적 기능 약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지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자립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순창군이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이 선정되면서 기본소득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원구조와 경제 선순환 구조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소멸에 대한 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기대 효과와 성공을 위한 과제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사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시골에서도 다들 좋아라 하시죠. 처음 시행되다 보니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비할 부분이 있겠죠. 농한기에는 현금 흐름이 끊기니까 그때 이 돈이 있으면 자재비나 생활비에 크게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 삶을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로 느껴져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농촌이 무너지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농민 위주라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게 마중물이 돼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금도 순창군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닌데 2년간 모든 국민에게 월 15만 원씩 준다면 부담이 클 겁니다.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져서 복지나 지역 사업이 줄어들면 이 돈 준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까요? 결국 일자리나 교육, 의료 같은 기반이 제대로 되어야 사람이 모이는 건데 정책의 지역 경제를 키우는 구조적인 대책이 반드시 따랐으면. 농촌 지역은 복지나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순창 한 군데만 됐는데 좀 더 많은 지역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는 농촌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기대 효과와 성공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선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순창군 기본사회 TF 팀장입니다. 정혜지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전해드리는데 황영모 의원님 늘 많은 연구하시지만 참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는 항상 현실적이고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회적 현상,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순히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 아, 좋겠다. 이런 분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 국가가 구성되는 구역 구획이 있고요. 뭐 시도로 나뉘어진 부분도 있고 도시와 농어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산업단지가 있고 여러 복합적인 어떤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나라의 국가라면 지금 농어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왜 국가의 국정과제로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는가 어떤 이런 큰 틀에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압축적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경제와 산업의 성장의 배후가 사실 농어촌이었습니다. 사람을 대고 물자를 댔고요. 그러나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실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 지역에 사람이 줄고 살기 어렵게 됐죠. 국가 전체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농촌 지역을 버리고서 국가 발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정도의 농어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앞으로 재정을 더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현재의 수준을 최소한 유지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사회정책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농어촌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런 지킴이로서의 보상 그 역할,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이런 그 보상 이렇게 이번 정책의 의미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농어촌만 지켜야 돼?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공익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데라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논에 벼가 자라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들이 기후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식량 안보 식량 위기 속에서도 역시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농어촌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마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낙수 현상 말씀하셔서요. 이상민 위원장님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저희 어렸을 땐 한 50년 전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 전 단계니까. 이농현상이라고 산업화해서 돈 벌러 다 돈 팔고 다 서울로 경기도로 다 갔었던 분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 전북도 인구가 250만은 돼야 되는데 지금 175만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한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가 정부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채택하게 된 전반적인 어떤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결과물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농어촌에 대한 어떤 특수성, 그게 가진 우리나라 어떤 발전 과정에서의 어떤 희생, 그걸 통한 지금의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붕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뭔가 이 붕괴에 대한 흐름들을 멈추고 새로운 어떤 전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어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좀 채택하게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이 지금 이제 농어촌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거주한다라고 하는 조건만 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소득이 됐든 자산이 됐든 어떤 노동을 투여해야 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조건이 수용이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제한적으로 뭔가 복지에 대한 혜택들이 지워진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지역을 기본적인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조건만 충족을 하면 좀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의 목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공간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뭔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저는 이제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한테 한 달에 15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그 돈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가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원이고 지역공동체의 복원의 핵심은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연결해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서 뭔가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적 가능성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여타의 어떤 복지적인 정책과 다르게 이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지원과 목표가 어떤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은 생활에 대한 안정과 어떤 그 지역 경제의 어떤 순환 구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큰 그림에서 이걸 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아주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골 마을만 가도 또 제가 14개 시군 그 현장 취재에 가면요.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세대는 없고 학교는 계속 문을 닫고 통폐합되거나 폐교돼 있고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장수군 같은 경우는 선거구 도의원 한 명도 이제 뽑을 수 없는 인구 평균 50% 미만에 해당돼서 이제 아마 조정까지 돼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 지역 공동체 지역이 어떻게 지탱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고 오늘 이제 특별히 순창군의 우리 정혜지 팀장님을 모신 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서 전국에 7개가 선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순창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고 그 다음날 제가 순창의 최영일 군수를 만나러 갔을 때 군수님께서 이 모든 결실은 우리 정희지 팀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군수실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독서를 섭렵했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해하고 기본소득을 이해할 것인가 참 책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내용과 별개로 그냥 정말 순창에서 나고 자라서 순창의 공무원을 부부가 함께하고 계시고 순창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그 마음에서 공부도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 정혜지 팀장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지방소멸수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 우리 팀장님이 고민하는 고민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49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순창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 다른 분들의 노력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속에는 군수님 이하 저희 공무원들의 전 직원의 힘이 합쳐졌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49개 지자체 중 선정되지 못한 군들에서 담당했던 담당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역시.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랬듯 그분들 또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는 그 공무원분들한테 고생했다, 잘했다, 역시. 토닥토닥 이런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예. 네,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소득 전에 기본 사회로서의 모습, 순창군의 기본 사회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되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국민주권 정부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기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사회 속의 모습은 누구나 다 불평등 없이 공정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모습일 텐데요. 순창은 더욱이 고령화나 인구 소멸의 지역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로서의 모습이 나아가야 되는데 기본 사회 속의 첫 주자가 기본 소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본 소득의 씨앗이 퍼져나가서 기본 사회 속 서비스와 연계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연구에 정말 흥미롭고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성과를 완수해내고 싶고 2년의 시범 기간이 정말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2년 시범 기간 동안 정말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초 단위로 쪼개서 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된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탈락한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앞으로 농어촌의 기본소득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 그 배려심이랄까 깊이랄까 그 속에서 나온 그 공부가 이 기본사회 기본소득과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진짜 과로사가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모든 공무원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참 공무원 마인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내 가족, 내 고향, 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일처럼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더 방송은 특별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사회 기본소득과 더 연관져서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황영무 의원님께서 지금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산하 지금 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7개로 이제 정하는 것까지 잘했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주소지 이전해 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월 15만 원 받는 분들이 생겨나면 이 취지하고는 어긋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취지가 정확하게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가기를 바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월 15만 원씩 가구가 아니고 1인당 그렇습니다. 지급됩니다.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이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실 지역 지킴이 거주수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왜 거주수당을 주느냐?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공익적 기여 활동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농식품부가 밝힌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어려워진 농촌 경제에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 지출이 보완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농식품부가 이 정책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재원을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 이렇게 트랙이 두 가지입니다. 순창은 일반형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 그 회계로 재원을 충당하는 이제 것인데. 전남 신안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가는 거죠. 햇빛, 바람 이런 재생에너지, 이른바 공유불을 활용한 이 소득의 재원을 쓴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그 지급의 조건은 사실 기본소득으로서의 갖춰야 될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성, 보편성 등등의 이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될 텐데 단순하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 쿠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민생지원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도 합니다만 조금 이해를 하면 포퓰리즘의 성격보다는 진짜 실제 필요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상민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제 지역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거주 수당으로서 주는 것이고 그 지역이 유지되는데 이제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순창 군수님 걱정하시더라고요. 기쁨도 하루입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기준을 또 어떻게 정해서 주소지만 이전해 놓고 농림부에서 정한 기준은 있습니다만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양심껏 내가 정말 순창에 거주하면서 순창의 지역민으로서 순창의 기본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타셔야 될 텐데 돈만 수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요즘 인구를 뭐 정주 인구 이외에도 관계 인구, 생활 인구도 합니다만 이건 좀 다릅니다. 아까 그 공간으로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 가장 직결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순창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큰 어쨌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만큼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창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 우리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만들어내느냐, 그 안에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연결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저는 이제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뭔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창군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공력을 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15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기 좋은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농어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뭔가 홍보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갖는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게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도 상당히 이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정말 쉽게 전달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고 저는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배제되고 있다라고 농어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누려야 될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어떤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면단위를 중심으로 할 거냐, 거기에 그 전에는 없던 뭐 통닭집이 새로 생기고 뭔가 이럴 수 있는 건 최소한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수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지역화폐로 갔을 때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그런 선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내 주머니에 15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면이나 이런 걸 갔을 때 내가 그동안 이용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생길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막에 식품 식품 사막화. 사막화랄지 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좀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거점을 중심으로 한 예. 생활 서비스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맞습니다. 같이 갔을 때 국민들이 어떤 그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이라고 예. 하는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이 체감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15만 원 받는다 이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15만 원을 받아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소비의 선택권을 또 부여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이 공간적 개념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줄 것이냐 기준 절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정혜지 팀장님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녀가 2명. 2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면 월 네. 60만 원의 순창군 네. 지역 화폐를 받습니다. 네.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돈 앞에서 실을 사람 없습니다. 자, 다행히도 팀장님이 4인 가족 기준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 부모님들 다 포함하시면 뭐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4인으로 어쨌든 월 60만 원의 현금이 아니고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로 받습니다. 네. 그건 그 달에만 쓰는 건 아니고 사용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90일 있습니다. 석 달 안에만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지원 대상 절차 이 부분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비 도비 지방비 속에서 순창군 같은 경제 자립도가 낮은 군이 또 부담해야 될 예산도 많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우선 네. 지원 대상과 절차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바라는 모습은 순창에 거주하면서 예.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는 그렇죠.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등록은 확실하지만 예. 실제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합니다. 네. 군인하고 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네. 환자분들은 네. 이게 지원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게끔 기준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전체적인 지침은 예. 농림부와 7개 군, 선정된 군이 합심하여 하나의 지침을 만들겠지만 예. 일단 현재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의 그런 권한도 조금은 아하. 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실거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을 때는 정말 사업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엄청난 민원에 네. 시달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모 선정 10월 20일 발표 이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늘었어요? 약 3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300명을 네. 15만 원씩 한 달로 주면 그거 얼마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주민등록만 이동하면 주나? 이런 정보 속 혼란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예, 예. 실제적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있는 분들이 나는 정말 사니까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는 좀 필요하다. 10월 20일 이후에 집중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사시는지의 여부 그 확인할 전수조사는 필요가. 그 마을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지급 절차는 현재 주민들이 읍면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고 예.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한 다음에 예, 예. 그다음에 실제 거주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런 게 사실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애매한 네, 게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가끔 집에 갈 때 주소지는 뭐 시골로 해놨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내지는 뭐 나가 있고 근데 농사철에 가서 도와드려야 되고 뭐 이러면서 나는 마음속으로는 나는 어느 군 면 사람이야. 근데 실제 생활은 밖에서 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참 이게 어떻게 네.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들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도 있다고 생각을 예, 예. 합니다.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4년 차에
4년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청산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군 그렇죠, 청산면의 그렇죠. 사례를 조금 들여다보고 예. 또 명확한 지침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만든 다음에 그 지침 안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범 사업인 만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스스로 이 사업의 목적을 알고 동참하고 좀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영무 의원님 300명, 400명이라도 들어와서 그 돈은 순창에서만 써야 되니까 어쨌든 경제적 효과로만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에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예. 실거주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을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예. 순창에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이런 그 내부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1년 차에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예. 지역 주민들의 이런 확인 그리고 실거주의 기준을 적어도 연천군의 경우에는 주 5일로 좀 잡고 있는데 또 전수조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는 충분히 좀 갈라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과정은 뭐 불가피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 순창은 선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 같이 경쟁에서 떨어진 지금 진안하고 장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곳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순창은 되는데 왜 진안과 장수는 안 돼? 글쎄요. 이 떨어진 지자체에서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나머지 5개 지역과 정치권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또 추가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정치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 지정을 해줄 거냐라고 예. 하는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분포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야가 뭔가 그러니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1,300억 정도 국비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1,7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 7개 군과 관련해서. 그러면 약 1,000억이 좀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요구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럼 이제 정치권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7개 지역도 적은 지역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5개 지역이 더 포함이 돼서 12개 지역이 한다라고 한다면 보다 다양한 사례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충분히 좀 예. 손 걷고 좀 나서서 좀 풀어야 될 좀 그런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일부 증액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1,700억의 규모에서 7개 군을 정한 그 대상 사례 지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생애주기 돌봄을 군 자체적으로 노력해왔던 지역이 이번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두가 다 어려운데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역이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차제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 지역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 해 나가는 동시에 선정되지 못했던 다른 지역의 경우에 자체적인 노력들이 그래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순창군이 어떤 노력을 그러면 해왔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편적 복지 실천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오셨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간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도, 두 번째는 충실도,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의 증명이었습니다. 먼저
준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가 9월 15일 공모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준비를 많이들 시작했을 텐데요. 예. 사실 순창구는 지난 5월부터 네, 가용 엄청 예산 빨리 했네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유는 탄핵 이후에 선거가 있을 거고 선거가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주장하셨던 기본 사회 속의 기본 소득이 실현될 수 있겠다. 아니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예측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수님께서 7월 7일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셨습니다. 오. 기본 사회 팀을 신설했고요. 관련돼서 기본 소득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요.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전문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만나기 시작했고 여러 분석국의 사례들도 많이 들여봤던 그런 준비도에 있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충실도입니다. 충실도입니다. 저희 이번에 계획서를 낼 때 계획서뿐만 아니라 요약서, 증빙 자료까지 촘촘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저희 행정의 의견만 담는 게 아니라 주민 설명회 그리고 5,000명 약 국민의 20%가량의 설문조사를 담았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은 3년 전부터 시행한 보편적 복지의 선제적 증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3년 전에 순창군이 인구 총조사 결과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이야. 그때 생각했습니다. 순창 군민으로 30년 후 순창 군민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담았고요.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인데요. 아동, 청소년, 노인 그다음에 장제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와. 촘촘한 보편적 복지를 설계했습니다. 3년 시행해 보니까 유의미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가 변했습니다. 2년 연속 인구 증가 지역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네, 인구 2년 연속. 네. 잠시만요. 소름이 좀 돋아요. 사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게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그 숫자로 보면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만 그 변화를 감수해서 증가로 늘린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내 군 단위 중에서 가장 젊은 인구 54.6세의 가장 젊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만족도 또한 85.2%로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이게 계층별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다 보니 사실은 지역 경제나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이 씨앗이 될 수 있을 거라 예, 그런 판단하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 그 내용이 충실하게 공모 계획서에 담았기 예.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말을 이렇게 잘할 거라는 생각, 이거 편견인데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지만 기본이 탄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준비했던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또 정말요?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습니다. 와, 아무튼 참 대단한 우리 정혜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총 7개 군에 정부가 들어가는 국비가 있고 또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창군 같은 군비가 있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국가가 제일 많이 줄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담은 군 단위에서 제일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는 이게 이제 시범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다 보면 이게 뭐 한 69개 자치단체 이렇게 확대가 되면 한 2조 원 가까이 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예. 거기서 이제 정부가 몇 프로를 부담할 거냐라고 놓고 보면 40% 50%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면 이게 확대할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재정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정부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확보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화폐처럼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그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어서 어느 해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어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 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농어촌 기본소득 기금 뭐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 지원 계정에 이제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건 그 세입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좀 독립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장기적으로 이제 국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4대 6이 아니라 6대 4 정도는 바뀌어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과연 그러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방비 차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지방교부세를 산출을 할 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하는 걸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그 필요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지방교부세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어떤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치단체 순창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 한 180억 에서 뭐 200억 정도. 9억, 예, 뭐 이렇게 정도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1, 2년은 가능합니다. 다른 살림들 좀 포기하고 끌어오면 가능한데 지속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년 200억씩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부담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좀 더 부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에 이것을 좀 반영해서 자치단체가 부담 가능한 범위로 역할을 줄여줘야 되는 거고 이 뭐 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그 소득 구조를 만들고 그게 지역에서도 기금으로 좀 정립이 돼서 뭔가 재정의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일 군수께서 하루 좋고 나머지가 고민입니다 말한 부분이 바로 예산이어서 신안처럼 바람 햇빛 연금으로 기본소득을 재원을 마련하거나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랜드에서 투자한 주식 배당금을 또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무언가 이제 지속 가능한 자주적 자립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황영무 의원님 이것도 이제 정부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현재 도하고 군이 어떻게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죠. 18대 42 정했습니까? 도가 조금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창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이게 자주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 군 단위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배경이 국가의 균형 발전,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의 유지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국비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 자립도 자주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을 하기는 쉽지 않죠. 세출의 구조 조정도 일정 정도 이 다른 밑돌 빼서 윗돌 보이는 식의 그렇겠네요. 이런 그 방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지방재정 교부세로 만드는 방법, 또 기존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이런 그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2년간의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27년도 이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식품부도 2년 안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처 중에 가장 힘이 있는 행안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계시는 또 기본소득을 알고 계시는 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좀 힘들고 일단 우리 집은 5명이니까 제가 5명인데 그런 적용을 시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75만 원씩 매달 지역화폐를 받는다고? 야,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순창으로 돌아가서 순창의 사례, 정확하게 순창이 어떤 그러면 어려움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순창 기준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됩니까? 2만
26,744명이었습니다. 확실히 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한 300명가량 27,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순창이 한 해 적게 잡아도 월 15만 원씩 1년이면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보통 한 204억 정도 예상하고 204억. 있습니다. 2년간이면 408억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받는 분들이 순창에 쓰는 경제적 환원은 국비와 도비를 받았을 때 인구 2만 한 7천 명이 순창군에 쏟아내는 소비력은 경제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900억 이상 네. 되겠죠? 네, 그렇다고. 이 왜냐면 42%를 네. 순창이 200억이니까 900억 정도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련만 한다면 네. 순창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순창군에 11개 읍면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요 현실 좀 말씀해 보시죠. 처음 이 기본소득을 설계할 당시 군수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예, 예. 기존의 순창은 이미 보편적 복지 형태로 기본소득 일부 부분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으로 나아가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중에 군비가 많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그냥 부분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게 우리 군에 더 좋은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은지 이 부분부터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에 받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소득을 어느 일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농민수당, 아동수당, 네. 뭐 청년종자통장 이런 네, 겁니까?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받는 거에 더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지는 이거 빼서 이거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단편적으로는 예,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오해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이 더 둘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좋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단편적 이런 계층적 이런 기본 소득보다는 전 국민을 위한 기본 소득으로 나아갔을 때 지역에 환원되는 모습, 공동체 활성화 모습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국민들께서 수고롭고 뭔가 불편한 점이 있을지어도 결국에는 발전적인 모습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도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민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의지 팀장님은 순창군에 계시지 않고 곧 정부에 초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지속 가능을 위한 과제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이 선정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정혜지 기본사회 TF팀장,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 전북연구원의 홍영모 선임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과연 농어촌을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경제적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 공동체 활성화는 될까? 뭐 이런 기대 속에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도 될 텐데 허위 전입 신고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사시는 분들 배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이것이 이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창 군민들을 위한 사업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탈락한 우리 진안과 장수의 공무원분들도 애쓰셨고요. 다음을 또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의식을 좀 가져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영모 위원님과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이 정책들이 기본소득을 우리 온 국민이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 돈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착한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한 정산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연천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 이 부분도 좀 롤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이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액이 지급이 되니까 예. 개인의 구매력을 늘리는 데는 당연히 기여를 하겠으나
이게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수요를 잘 조직하는 데 저는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서 구매력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이 기본소득 지역화폐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조직화가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기본을 만드는 조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례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도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순창군에 살고 계신 분에게 가구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합니다. 국비 40%, 도비 18%, 순창군의 군비가 4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순창군에 정착하면서 거주민으로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의 행복지수 삶의 질을 키워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그 속에서 또 나는 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꼭 소비자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기본소득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생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동안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랄지 창업 지원, 청년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의 어떤 공간적 측면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순창만 해도 이제 읍내 중심으로 다 형성되기가 쉬운데 이게 최소한 순창군에 대한 또 읍 외에 어떤 거점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 그런 서비스들이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망을 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는 일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 거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소비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순창군이 1년에 200억 이상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순창군이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공론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순창군뿐만 아니라 뭔가 국회 차원이랄지 이런 공론화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재정적 대안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기준 재정 수요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재정 투여액을 몇 프로 반영해 줄 거냐. 100% 반영해 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고, 최소한 50% 정도라도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순창군이 져야 될 부담은 그만큼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순창군 입장에서 2년 후에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어떤 소비나 경제 순환을 통해서 자체 재정이라고 하는 지방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이랄지 그런 생활 서비스를 통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당한 고도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의 선순환 경제 때문에 GRDP, 지역 이 생산액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스럽게 지역 법인 기업이 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지는 않겠으나 지방 세수에도 사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재정 문제를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졸업 기간을 좀 주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급률을 예를 들면 지금 오히려 40%에서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좀 많이 해주면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 보장 비율을 좀 줄여가면서 어떤 자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역으로 어떤 정부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생력, 그 안에 어떤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통한 선순환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순창군의 정희 팀장님 두 분의 말씀 드리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또 메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순창군이 시범사업 일반형으로 2년간 이제 사업을 펼쳐가야 됩니다. 말씀 나눴던 선정, 지급,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서 잘 운영해서 순창군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가 돼서
더 확대되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어깨가 무거우신데 이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40%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말씀처럼 국가 시범인 만큼 타 사업들은 70%로 시작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40%로 시작하고 더욱이 순창군, 전북을 대표하는 순창군에서 뛰고 있는데 전북도의 비율이 18%입니다. 도의 역할도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창만 해서는 되지 않는 시범 사업이고 전북도에서도 조금 더 국가가 권고한 30%의 비율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입니다만 지난 장수 순창 중에서 두 곳이 선정이 됐으면 도가 18%면 두 지자체의 18%니까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한 곳이 돼서 똑같은 비율로만 18%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는 두 곳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순창 입장에서 보면 그 두 지자체의 준비 상황이었다면 한 곳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순창은 재정 자립도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의 사업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본 소득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청년, 교육, 복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확충하고 같이 연계돼서 나아갔을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와 전북이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국정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단순히 내 지역이 아니니까 남의 지역이니까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 지방의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모든 측면에서의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우리 두 분 통해서 조금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 아무튼 순창이 많은 노력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 재정적 기여로부터 그런 정책적 역할들 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역적 역량을 좀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고도화된 어떤 정책적 수행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무 의원님. 농촌 정책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면 사람이 살기 좋을 것이다. 이런 전제로 사업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체감하는 거죠. 사업의 집행 방식을 인프라를 까는 게 아니라 사람에 주목해서 사람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어려움에 활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노해 씨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부터 무너지고 한 사회가 일어서기 전에 사람부터 일어섭니다. 우리가 사람에 주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지역의 활로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훈수는 쉬운데요. 실전은 어렵습니다. 이제 실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순창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실전은 우리 정의지 팀장처럼 고향이 된 내정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제 실행하는 그 자세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소멸에 대안될까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로서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순창군이 좋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진행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순창군 기본사회 TF팀의 정의지 팀장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이상민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